전주 만성지구 아파트가 10대 1이 넘는 청약과 달리 실제 계약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공급 과잉 우려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에서 수출 하락세가 심각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한중 정상이 연이어 협력단지를 합의해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면 말뿐인 협력 대신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시 최초라는 800만 원대 아파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분양이었습니다. 시세 하락에 대한 전망이 무더기 청약 철회로 이어진 겁니다. 공급 과잉 우려에 투기 세력마저 발을 빼면서 이제 아파트값 거품론이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만성지구 모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12대 1의 엄청난 청약률을 기록했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끝나고 실제 계약 단계로 접어드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이 되지 않은 세대가 적지 않아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 세대 선착순으로 지정해드려요.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동호 지정하시면 되세요.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청약을 넣은 사람은 많았지만 웃돈이 형성되지 않자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청약률이 높았던 것은 결국 허수였던 셈. 청약금조차 받지 않고 부추기는 상황이다 보니 너도 나도 청약부터 밀어놓고 보는 묻지마식 투자가 청약률은 높았지만 실제 계약률은 턱없이 낮은 이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한 30% 정도 안 됐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로열티나 기준층들은 이제 뜯다방이랄지 부동산 업자들이 조금 가지고 왔고. 이번 미분양 사태는 정점을 지난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는 만성지구뿐 아니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줄줄이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수요층으로 인한 분양률이 좀 고조되었을 뿐이지 2017년도까지 약 6만여 세대, 그다음에 인허가 신청 대기 중까지 합치면 약 10만 세대가량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정도의 수요층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전주불패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실수요자는 없고 프리미엄만 기대하는 투기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고 실수요자 대부분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과열됐던 투기 열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들의 부진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이번 9월 수출액이 6억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건설 중장비를 생산해 90%가량을 수출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 두산인프라코어. 연간 7조에서 8조에 달하는 수출액의 10% 정도를 군산 공장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시장이 반토막 나다시피 하면서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다들 그 개발을 좀 덜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출량이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지난 9월 현재 전북의 수출액은 6억 7천여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2%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4% 감소한 것보다도 감소폭이 큽니다. 9월까지 수출액을 보면 전북 지역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원인은 우선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하지만 수출 구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특히 전북은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직적인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데 GM 본사가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수출 물량이 대폭 빠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직접 수출을 넓혀서 외부적인 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수출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이 가장 특히 농생명과 농식품, 탄소산업 등 전북의 수출 생태계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수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버스 회사와 한국노총 노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운송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노총 전북자동차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 참여해 9시간에 걸쳐 임금 10% 인상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준법 투쟁 등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고 고소득 농민을 육성하기 위해 논을 하우스로 전환하는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벼농사 위주의 농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직불금에 의존하는 농촌의 소득 구조도 여전합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너른 들녘에 하우스가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입 과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딸기를 재배해 부부가 연간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300 정도? 예, 그 정도 나왔었는데 저희 지금 이거 1000평에서 한 비용 다 빼고 6천, 7천 정도 나오니까. 벼농사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젊은 농부와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우스 농업은 대한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비의 절반까지 지자체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매년 200~300억 원을 지원해 지금까지 500헥타르의 하우스가 도내에 신규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벼농사를 대신할 정도로 농촌의 주도적인 농법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620억 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아직도 논면적의 4.5% 정도로 좀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과 금전적 부담,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적 농법이 특히 많은 벼농사에서는 새로운 장목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우스나 뭐 일거리가 많잖아요. 문제가 쌀농사 한 사람 쌀농사만 지치면 딴 거 하가요. 쌀이 제일 편한가요? 아니 참 편하죠. 국가에서 보장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쌀 가격처럼 예, 그렇죠. 뭐 16만 얼마 이렇게 딱 예, 그럴만 하지. 정부 정책이 농업 현장에서 겉도는 사이 쌀값 폭락과 직불금 보상이라는 악순환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고정 직불금과 함께 20kg 쌀 한 포대 기준 42,500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변동 직불금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올해 전북에서만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종자산업의 중심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종자박람회가 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6일부터 사흘 동안 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마당에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 종자의 국제시장 개척 가능성을 타진하는 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는 우리 종자 세계를 움직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종자 주재관과 산업관, 교육관, 종자직업 체험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겨울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마늘과 양파를 비롯해 각종 시설 작물 등에 대해서 다음 달 말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며 사전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산업협력단지를 각각 두기로 합의했는데 국내에서는 새만금이 지정됐습니다. 새만금 투자가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도 많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은 상대 국가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산업협력단지를 각각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상둥성 엔타이시와 장쑤성 엔청시, 광둥성을, 우리나라는 새만금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자신들의 제품에 붙이고 싶어하는 중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에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새만금이 교두보가 돼 기업 유치가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바로 진출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 산단에서 제조를 해서 중국 시장으로 되파는. 반면 현재 상태로라면 별다른 진전이 없을 거라는 부정적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비슷한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져야지 우선도 유치가 될 중국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지. 산업협력단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기반 조성과 개발에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참교육 학부모회와 혁신학교 학부모회 등 도내 학부모 1,870명은 어제 한국사 국정화 저지 학부모 선언을 통해 획일적이고 편향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배우게 할 수는 없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적 퇴보라며 국정화 고시가 되면 더욱 강력하게 저지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이 아닌 검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과거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위한 역사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고 교과서 발행 제도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검정 도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환경 논란을 겪고 있는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해 병원 노조가 재정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전북대병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군산 분원의 건립은 이미 1,000억 원의 은행 빚이 있는 전북대병원의 재정을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군산 분원은 공공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겨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군산의료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며 병원 건립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고등학생 17살 김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달 2일 저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불을 붙인 화장지를 건물 주변에 던져 불을 낸 혐의입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실 창문 등이 불에 타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김 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김모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가사업 부지로 편입된 익산 왕국면 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며 토지주로부터 3,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열린 진안 홍삼축제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사상 최대의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 남원에서는 3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올해 진안군 홍삼축제는 마인문화재와 제일의 코리아 트로트 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10만이 넘는 진안군 역대 최대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진안 지역 모든 마을이 참가한 303개 홍삼주 담그기 행사 등이 펼쳐져 축제의 성공을 이끌었으며 홍삼 제품 할인 판매와 트로트 축제에도 인파가 몰렸는데 진안군은 이번 축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진안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진안의 대표 축제를 발굴하여 더 진한 홍삼의 맛, 더 밝은 진안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3회면 50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열었습니다. 남원시는 13억 2천여만 원을 들여
2동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짓고 논두렁 조성기와 퇴비 살포기 등 110대의 농기계를 확보해 남원 북부권 농민들의 영농비 절감과 영농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대상 3회 특허 보조 등 4개면의 농업인들이 그동안 영농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영농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창 베리엔 바이오 식품연구소가 지역 특화 식품 연구 개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을 위한 최신 연구 동향과 함께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등이 소개됐습니다. 완주군이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 나눔 청년 인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우석대 링크 사업단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학생들은 선정된 3개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마을 주민 사진 그리고 노인들의 장수 사진을 촬영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12번째를 맞는 군산 철새축제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금강 철새 조망대와 서천 조류생태 전시관 등 두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행사 기간 군산에서는 과학,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서천에서는 습지 생태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되며 주민 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수도 사용 기록이 전혀 없는 계량기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석 달간 사용 실적이 없는 수용가가 4,500여 가구에 이른다며 계량기 이상이나 몰래 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 달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가나 폐가인 경우는 폐쇄하고 택지 개발이나 도로 개설, 지하수 사용 등으로 수도 사용이 없는 수용가는 실소유주에게 사용 중지나 폐쇄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화물선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 적발되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이달 말까지 해상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해 화물선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출이나 섬 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이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해양 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일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강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강 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집으로 놀러온 13살 A양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55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안경점에서 6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독립영화인들의 장인 전북국립영화제가 모레부터 닷새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기획공연 오페라 카르멘 미니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창작극회가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연극 우울한 남자 정복동을 선보입니다. 교동 아트미술관은 오늘부터 9일까지 김두해 작가의 14번째 개인전을 갖습니다. 빅밴드 루비사운드 콘서트가 내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오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특성화고 기능인재 취업학마당이 오늘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립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내일 여성문화화관에서 미니 취업박람회와 명사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주 빅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오늘부터 엿새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제8회 지봉 임산본 대상 전국 정가경창대회가 내일 전주 전통문화관과 향교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안 16도, 전주 18도, 완주 19도 등 16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